두 가지 논점 중에 295쪽에 7번 제목이 뭐로 잡혀 있어? 기본 행위와 인가 조치의 효력 관계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기본 행위라는 건 이거지. 우리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역 중에 어딘가를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어. 구역으로 지정. 그러면 이 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에 A라는 사람이 땅을 갖고 있어. 이 사람 땅 사고 파는 거래가 금지돼 있는 거 아니야? 자유로이 사고 팔 수는 있어. 그래서 A가 B하고 뭐에 맺었어? 토지 거래 계약을 맺었어. 거래 계약. 그런데 이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의 땅이 아니면 개인끼리 계약 맺고 사고 팔고 하고 땅값 주고 땅 문서 넘겨먹고 끝나는 거야. 행정기관에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지. 그런데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땅은 자유롭게 거래 계약을 맺을 수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기가 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시장에 인가를 받으라고 한 거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그러면 이게 법에 따르면 개인 간의 토지거래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예를 들면 기본행위라고 부르는 거야. 인가받아야 될 개인들의 행위, 법이 인가받도록 정해놓은 개인들의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고? 길게 들이면 기본적 법률행위, 줄여서 기본행위. 그치? 그런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 허가. 그러면 이게 인가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치?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래서 여기 쭉 읽어보자. 인가라는 조치는 타인, 즉 개인들이 하는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위로 인가의 행정기관이 해준 인가 효력은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가 있어야 되고 기본행위가 하자가 있으면 또 효력에 영향을 받으며 결국 셋째 줄 개인들이 하는 기본행위는 적법하고 유효한 행정기관의 인가 조치가 있어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응? 이런 관계다. 그렇다면 1번이 있고 자, 동그라미 1번은 뭐야? 아무리 행정기관이 적법한 인가를 해줬더라도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지?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거나 기본행위가 이미 효력이 없어진 경우 이런 경우는 아무리 행정기관이 적법한 인가를 해줬더라도 개인들의 기본행위가 유효로 되지 않는다. 즉 인가 조치는 그 밑줄 쳐주세요. 인가해주는 조치는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에 있었던 하자를 치유하는 효력까지는 없다. 응? 그렇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세 개 항목이 있는데 시험은 주로 기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역의 내용이 뭐야? 기본행위가 성립도 안 됐거나 불성립됐거나 또는 무효인 경우. 그러면 이런 말이 되는 거지. 행정기관이 인가해줘서 효력이 발생될 개인들의 행위가 없는 거야. 그렇지? 따라서 기본행위가 불성립 내지 무효라면 그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인가를 해줬더라도 기본행위가 유효로 바뀌는 겁니다. 원래 무효였던 건 그대로 무효고 인가 조치마저도 인가해줄 대상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인가를 해준 거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인가 조치마저도 그냥 당연히 무효입니다. 응? 기억번 되게 중요해요. 기본행위란 말 뜻을 이해했지? 인가받도록 돼 있는 개인들의 행위 기본행위가 무효라면 아무리 행정기관이 거기다 인가를 해줬어도 그 무효인 기본행위가 유효로 안 바뀌어. 그리고 오히려 행정기관이 한 인가조치마저도 대상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인가한 꼴이 돼서 인가조치마저도 무효다 이 말이야. 응? 기억번 중요. 반면에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읽고만 지나자. 자, 기본행위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행정기관이 한 인가조치에만 하자가 있다면 결국 그 기본행위는 인가를 받지 못한 무인가 행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인가 행위니까 어떻게 돼? 그 기본행위 효력은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콤마 뒤에 만약에 행정기관이 한 인가조치에 잘못 하자가 있어요. 인가조치에 취소 원인인 하자가 있는 경우는 일단 어떻게 돼? 인가행위는 소위 아직 안 배웠더라도 공정력이라는 것 때문에 인가처분 취소되기 전까지는 인가는 일단 유효한 것이 돼서 기본행위는 인가를 받은 행위로 일단 유지가 됩니다. 나중에 인가가 취소되면 그러면 이제
인가가 없는 행위가 되니까 기본 행위도 효력이 상실되겠죠. 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뒤로 갑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판례들이 몇 개 나오죠. 응? 1번은 좀 넘어도 되고 2번 보세요. 이번에 1번도 좀 넘어가도 되는데 2번에서 2번 판례를 특히 공부하세요. 2번 판례 보면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양도양수가 있고 그 양도양수 계약 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이 인가까지 나왔는데 그 후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면허 취소 사유가 뒤에 뒤늦게 밝혀졌다면 그 이유를 들어 양수인에게 이미 넘어간 개인 택시 면허 취소할 수 있다. 법이다. 동그라미 2번 알아두고요. 자, 3번 우리 공부한 거 있잖아. 거기에 사립학교법인에서 임원 선임행위, 사립학교의 2번 선임행위가 기본행위지. 근데 그 사립학교법인의 임원 선임행위가 첫째 끝에 뭐래? 불성립이거나 무효라면 그러면 기본행위는 있지도 않은 거야. 근데 거기다 아무리 행정기관이 인가를 해줬어도 유효로 바뀌는 거 아니면 인가 조치마저도 무효다. 대상도 없는 거에 대해서 인가했으니까 그 얘기고. 예. 그리고 4번은 거기 정관 변경 결의가 나왔지? 그 정관 변경 결의가 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기본행위란 말이야. 근데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대요. 그죠? 그런데 거기다 인가를 해줬다 그래서 그 하자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가가 있고 난 뒤에도 얼마든지 거기에 그 기본행위 정관 변경 결의에 반대하는 사람은 그 기본행위를 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뭐야? 읽어보자. 외자도입법. 지금은 이제 외자도입법이란 법이 이름이 바뀌었지만 외국 자금 도입하는 거지. 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술 도입 계약에 대한 인가 조치는 말하자면 말 그대로 인가에 해당하는 성격의 조치다. 그러므로 인가받을 기본행위인 기술 도입 계약이 해지돼서 소멸되었다면 그럼 뭐야? 인가해줄 대상이 소멸돼 버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가해줬던 것도 대상이 소멸됐으니까 아무 조치 없이도 자동으로 인가 조치도 효력이 소멸해 버리는 거다. 그리고 아까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는 것은 성격이 인가라 그랬어. 그 얘기도 써놓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자, 제목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그건 인가다. 그런데 넷째 끝에 여기에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가 인가라고 해서 뭐야? 이런 조건을 붙이면서 인가한다 이런 게 허용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험 문제 나왔다면 인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는 행정기관이 얼마든지 조건을 붙이거나 이게 가능한 거야. 다. 근데 아까 안 되는 거 하나 있었지? 응? 아까 뭐 있었어? 응? 그렇지. 뭐 조합 입장 관리 처분 계획 인가할 때 거기다 무슨 땅이나 이런 거 기부해라 이런 거 조건 붙이는 거 허용 안 된다 그래서 그것만 좀 예외로 따로 체크해 놓고. 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넘어가도 되겠다. 넘어가고 9번 보자. 9번을 보면 아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해주는 처분은 인가 처분이야. 인가. 그런데 뭘 위한 거야?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거는 뭘 위한 거야? 결국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거잖아. 근데 결국은 뭐가 됐대? 조합이 이미 설립 인가를 받았대. 그러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된대? 그 앞서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에 하자가 좀 있었다 하더라도, 그지? 그 뒷단계가 가기 전까지는
조합 설립 구성 승인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으로 싸울 수 있는 거지만 이미 뒷단계 절차가 진행이 돼서 최종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나와버린 뒤에는 이제는 구성 승인 처분 갖고 다툴 필요는 없다. 응? 최종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으로 다툴 일이다. 응? 아까 여러 번 했던 거 유사한 논리죠? 9번 중요하게 여기 있어요. 자, 인가의 마지막 부분 소송의 대상, 쟁송의 대상인데 우선 동그라미 1번은 어디에만 하자가 있대? 기본행위는 하자가 없고 행정기관이 내준 인가조치에만 하자가 있을 경우, 그러면 상대방이 소송으로 다툴 대상은 하자가 있는 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가처분을 처분이니까 항고소송으로 취소 무효 확인 다투면 되죠. 근데 1번은 잘 안 내. 너무 당연해서. 문제는 동그라미 2번이야. 2번이 아주 중요한데 어디에만 하자가 있대?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인가받으려고 한 행위만 문제가 있는 거야.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고 뒤에 이제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거 시험 요령 어디에만 하자가 있다 그러냐?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대. 그러면 하자 있는 기본행위만을 소송으로 다툴 일이다. 그래서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 두 번째 줄에 보면 기본행위에 하자 있는데 왜 행정기관이 인가해줬느냐 하고 행정기관의 인가조치를 갖고 소송으로 싸우지 말고 뭘 갖고 싸우래? 기본행위를 다퉈라. 기본의 효력만 다퉈라. 그러면 이렇게 이어지면 그러면 맨 끝에 기본행위를 다투어서 기본행위를 무효로 받으면 어떻게 되지? 기본행위에 대해서 무효로 판결받으면 어떻게 돼? 기본행위 없었던 일이 되는 거지? 그럼 없었던 일이 되면 어떻게 돼? 행정기관 인가도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니까 굳이 인가를 갖고 싸우지 마라. 기본행위를 싸워서 없애버려라. 인가는 행정기관에 해준 인가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거니까. 이게 중요해. 2번.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고 인가처분에는 하자가 없을 때 싸워야 될 소송 대상은 뭐다? 기본행위만이다. 동그라미 2번 아주 중요해. 그러면 그 밑에 판례들이 그거야. 자, 1번 딱 제목을 보면 어디에만 하자가 있대? 인가에만 하자가 있으면 뭘 싸워? 인가처분을 항고소송으로 싸우면 될 일이고, 그지? 그러나 둘째 줄에 보면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한 얘기는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러면 뭐야? 기본행위를 싸워야지. 인가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다 단적인 예를 들면 이거야. A와 B가 토지거래 계약을 맺었어. 즉 기본행위 토지거래 계약을 맺었어. 그리고 행정기관에 신청을 해서 토지거래 허가가 나온 상태인데 이때 이 땅을 산 B가 야 우리 계약이 문제가 있어. A가 뭔가 속였고 사기당해서 계약 맺었다.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면 이걸 갖고 이거는 사법상 거래계약이니까 이걸 갖고 민사소송으로 싸워서 이거 무효로 확인받으면 이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갖고 싸워라 이거지. 그래서 왜 우리 계약에 문제가 있는 계약인데 왜 행정기관이 인가를 해줬냐 하고 행정기관에 인가를 문제 삼지 말래요. 두째 줄이 중요하다. 인가처분에는 하자가 없고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다면 뭐야? 따로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기본행위를 소송으로 다툴 수는 있어도 기본행위가 무효인데 왜 행정기관은 기본행위 인가해줬느냐 하고 뭐야 인가처분을 취소해달라 무효로 판결해달라고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응? 다 정리된 거야 1번. 2번도 똑같아. 1번 하나로 충분한 거지. 3번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거. 더할 필요도 없네. 1번으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 그래서 뭐 사안만 조금 다르게 될 뿐 논리는 똑같은 거니까 논리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1번으로 충분히 논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오른쪽에 대리행위 여기까지가 이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까지잖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위인 하허면 하명허가 면제 형성적 행위인 특허 인가 대리 대리까지죠. 그럼 대리 공부할 게 뭐냐? 뜻은 뻔하지. 대리라는 건 뭐야? 타인이 해야 될 행위를 행정기관이 대신하는 걸 말합니다. 응? 자 그런 뜻이고요. 거기 예가 좀 나오죠. 우선 여기서 공부할 거 예 알아두세요. 예.
둘째 줄 끝에. 감독관청이 공법인의 정관을 대신 작성해 주거나 임원을 대신 임명해 주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는 거지. 즉 감독관청이 공법인의 정관을 대신 작성해 줄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공법인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감독관청이 대신 작성해 주고 임원을 대신 임명해 주고, 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우리가 저 뒤에 손실보상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어느 때 문제가 되는 거야? 원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토지 소유자고 원래 협상으로 계약 맺고 뭐 땅 사들인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양쪽을 대신해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을 받아. 자, 그러면 합의가 안 되니까 보상금 얼마를 주는 조건에서 토지를 강제로 소유권을 박탈하면 된다라고 결정해 주는 거야. 응? 양쪽을 대리해서. 그 다음에 셋째 줄 조세 체납 처분 절차에서 압류 재산의 공매, 줄이면 공매 처분이지. 이거는 뭐야? 원래 세금을 부과받고 세금을 내야 될 의무자가 자기 재산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땅이니 건물이 재산을 압류한 뒤에, 압류를 해놔도 이거 저 돈 마련해가지고 세금 내면 압류 풀어주는 거잖아. 근데 재산이 있음에도 세금을 안 내고 있어. 그러면 재산 압류해놨던 거 세무서장 등 행정기관이 어떻게 돼? 대신 팔아. 남의 재산을 대신 팔아. 그래갖고 거기서 세금을 떼간단 말이야. 이거 마치 본인이 스스로 자기 재산 팔아서 세금 낸 거와 똑같이 인정해 주는 거야. 응? 그런 거. 또 행렬병사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노숙자 같은 사람이 사망을 했어. 응? 행렬병사자. 유류품은 그 죽고 난 뒤에 남은 소지품이야. 응? 이거 어떻게 돼? 행렬병사자 사망하면 병사자니까 사망했지. 응? 그럼 남은 물품은 어떻게 해야 돼? 그 가족이 있으면 가족 찾아가지고 가족에게 인계하는 겁니다. 그럼 가족이 처리하는 거죠. 근데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는데도 거절하는 경우 있어요. 안 받아. 요새도 보면 특히 엊그제 기사 하나 보니까 그렇게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지. 혼자 방에서 쓸쓸하게 죽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고 나서 뭐 몇 달 뒤에 발견되는 사람도 있고, 응? 막 이래서 뭐 너무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막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 그러면 또 아무도 뭐 이거 할 자가 없잖아. 그러면 또 그런 또 직업이 있어요. 그렇게 뭐 약간의 그 냄새나고 막 이런 죽은 사람 가서 그 방 청소하고 막 이런 걸 전문적으로 특수 청소업체들이 있어요. 응? 근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근데 가족도 없고 가족이 있더라도 인수를 거절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꽤 있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대서 이제 뭐 사채도 처리하고 소지품도 처리하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소지품이 뭐 값 나가는 게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값 나가는 게 있으면 팔아가지고 국고로 귀속시킵니다. 지방자치단체 비용으로 귀속시키다가 이렇게 합니다. 자, 어쨌든 대리에서 두 개의 논점인데 하나는 뭐라고? 예. 이게 소위 대리행위라는 거에 예다. 응? 두 번째 논점. 성질. 쌍가루 이거 성질. 성질은 법정 대리. 두 번째 줄에. 이게 뭐 대신 해달라고 신청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행정기관이 대리하도록 법으로 정해놔서 하는 법정 대리입니다. 그렇게 두 개다. 법정 대리다. 예. 이렇게 두 개. 응? 나머지 논점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받았을 거예요. 그죠? 시간 관계상 같이 풀어보도록 해야 되겠어. 응? 그죠? 4시 반이면 끝내야 돼서. 응? 자, 1번 어때? 다 여기 있는 거 올해 나온 문제만이야. 2022년도 문제만이야. 오늘 배운 주제와 관련이 있어요. 자, 1번 문제는 소방직 문제인데 옳은 거 오르래. 1번 끝에 거부할 수 있다. 맞을까요? 이거 뭐에 관한 문장이지? 인허가 의제. 그지?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건축법이 정한 요건 외에 의제되는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요건을 못 갖췄다면 그걸 이유로 주된 허가인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왜냐면 다른 법이 의제대로 인허가 요건도 다 갖춰야만 주된 허가가 내주는 거거든. 그 다른 의제 여기서 두 번째 줄에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응? 요건 못 갖췄으면 주된 허가까지 거부해야 됩니다. 응? 1번 5야 인허가 의제에서 배운 거야. 응? 자, 2번은 인허가 의제. 이게 다 인허가 의제네. 2번까지 1, 2번. 그러면 첫째 줄 끝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은 주된 인가고, 응? 이게 주된 인가고, 의제된 인허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는 만약에 이 사람은 의제된 인허가만 지금 위법이라고 싸우려고 하는데, 그거 가능해? 주된 허가를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돼? 의제된 인허가만을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거야? 아니, 그거는 이제 허가를 신청했다 거부받는 자는 상대방은 이제 주된 허가만을 싸워야 되지만 이해관계에는 의제된 인허가만 소송으로 다툴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는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만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두 번째 줄 의제된 인허가를 취소달라고 청구할 게 아니라가 의제된 인허가를 취소달라고 청구해야지 주된 처분의 취소를 구해서는 안 된다. 응? 2번이 답이죠? 응? 아, 옳은 거 오라. 그럼 1번이 답이다. 1번. 옳은 거. 2번 X. 두째 줄, 셋째 줄이 잘못했지? 3번은 하천 점용허가. 점용자 들어가면 다 뭐라고 한다 했어? 특허. 그러니까 허가가 붙었어도 점용자는 특히 하천은 여러분 특정인이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모든 국민들한테 이용하라고 제공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특정인에게만 일정 기간, 장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하천의 일정 구간을. 그래서 하천 점용허가 이렇게 불러요. 도로 또는 하천 점용허가는 학문상, 강학상 뭐야? 허가가 아니라 특허에 해당한다. 특허라고 해야 돼. 허가 X. 4번 체류 자격 변경 허가. 딱 이게 제목이지? 이건 뭐야? 특허. 그런데 체류 자격 변경은 특허니까 뭐야? 재량행위죠? 근데 기속행위 X. 그러니까 요건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게 아니다. 그지? 그래서 다 틀렸어. 그 다음에 1번이 다. 문제 2번은 행정위 분류 옳은 것끼리 2개 짝진 거 올라라. 기억번 첫째 줄 사립학교 보이는 임원 취임 승인. 승인 뭐야 이거? 인가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답지에 기억이 들어가야죠?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 중에 답이 있습니다. 응? 그 다음에 그러면 니은 개인 택시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학문상 특허다. 개인 택시 면허 특허입니다. 특허. 응? 근데 약간 이상해. 특정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의무를 부여한다는 게 들어가서 좀 논란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디귿번까지 봐야 확실해. 상대적으로 더 틀린 게 뭐가 있나. 디귿 보니까 야 공유수면 점용허가 뭐야 이거? 이건 당연히 특허야. 그러니까 근데 상대방에게 주어졌던 제한을 해제하여 공유수면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처분.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권리를 부여한다면 뭐로 말해야 돼? 학문상 특허다 해야 되는데 학문상 허가래. 이건 확실히 틀렸어. 둘째 줄에 허가가 틀렸단 말이야. 응? 그 특허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 기억은 확실하게 맞고 니은 아니면 디귿 중에 답지가 있는데 디귿이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결국은 니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억 니은 이것도 1번을 답을 해야 됩니다. 디귿은 니은은 어디가 틀렸을까? 야,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요건 갖추면 금지 해제해주는 그런 행위입니까? 아니죠. 응? 토지거래는 자유롭게 해도 돼. 계약 내용 니네가 알아서 정해. 다만 계약 내용에서 한번 들여다보자. 공익목적 관점에서 이게 투기 목적의 거래를 하는지 보자. 거기에 문제 없으면 승인, 인가해주는 거야. 여기 토지거래 허가 나오면 머릿속에 딱 뭐라 해야 돼? 인가. 근데 성질을 보니까 토지를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일정한 경우에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특허? 이건 막 꼬였어. 이거 특허 절대 아니고요. 응? 또 금지시키고 허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자유로이 허용하되 한번 들여다보자. 응? 인가란 말이야. 응.
그래서 확실히 틀렸고 기억, 니은 1번이 정답. 그 다음에 문제 3번 아예 단적으로 봐서 그 학문상 인가에 해당하는 조치 뭐냐 고르래. 뭐예요? 응? 우선 2번, 3번 뭐예요? 공유수면 매립면허 특허. 3번 보세구역 서령 특허도 특허. 2, 3번 특허. 4번은 법무부 장관이 공증인가하는 거는 즉 일정한 공증 사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행위, 이것도 특허. 그래서 2, 3, 4번 특허. 5번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 행정장부에다 뭔가를 기재하는 행위, 공증행위라는 거야. 공증. 응? 준 법률행위 아까 공증행위라는 거 있어서 답이 아니고 1번이 답이야. 1번에 키워도 토지거래 허가. 응? 인가입니다. 인가. 응? 토지거래가 1번 답을 하고 문제 4번 틀린 거 올라라. 1번 어때? 아까 읽었었는데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 사람에 관한 요소는 인적 요소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기억나죠? 1번 O. 자, 문제 지문 2번은 이건 잘 앞에서 했다. 자, 횡단보도 설치행위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죠? 의무를 발생시키는 일반 처분입니다. 응? 그래서 행정처분, 행정행위 맞습니다. 횡단보도 설치행위 성격 묻는 거예요. 응? 오, 맞는 얘기. 그 다음에 3번은 변상금 징수입니다. 국유재산 무단 점유한 자 적발하면 변상금 부과 징수는 국유재산법에서 반드시 부과해라 하고 돼 있어서 두 번째 줄 기속행위입니다. 응?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 기속행위. 답은 4번이겠네. 앞에 문장의 주어가 뭐야? 공유수면 점용허가 뭐라고 해야 돼? 성질이 특정인에게 사용권을 부여해주는 설권행위다. 특허다. 이게 와야 되는데 뭐래? 응? 반대로 돼 있지. 둘째 줄에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해제해주는 허가가 아니라 첫째 줄에 있는 공유수면을 이용할 권리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주는 처분이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응? 즉 허가가 아니라 특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데 응? 말하면 특허가 아니라 허가다 이렇게 설명이 된 거잖아. 그래서 4번이 답인 거야. 응? 그 다음에 문제 5번 허가에 대한 설명 군무원 시험. 한의사 면허 그럼 머릿속에 떠야 돼. 머릿속에 뭐 해야 돼? 한의사 면허 용어는 한의사 면허 이렇게 쓰지만 이거는 뭐야? 허가. 응? 그래서 뭐래? 허가에 해당하고 그지? 그 다음에 그럼 허가 받아서 자유롭게 뭔가 영업을 해서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 그러므로 양약사들한테 또 한약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래도 한의사들이 그거 소송으로 다툴 자격 없다 이거잖아. 그래서 법률상 이익 침해라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반사적 이익을 침해받는 데 불과하다는 거죠. 1번 O. 자, 2번 건축허가는 기속행위 맞나요? 응? 그치. 허가는 원칙대로 아무 말이 없으면 주거용 건축물 건축한 기속행위. 따라서 어떻게 돼? 허가 요건이 충족되면 허가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요게 조금 걸립니다. 항상. 왜냐하면 허가는 기속행위라고 봐서 원칙적으로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가해줘야 되는데 설령 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허가를 해주면 안 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는 그때는 거부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단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이 붙으면 그런 예외를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좀 걸립니다. 2번 일단 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항상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것도 봐야지 더 틀린 게 있나? 3번을 보니까 국민이 허가해달라고 신청 후 행정기관이 허가 결정하기 전에 법 바뀌었대. 그러면 원칙이 뭐야? 특별한 사정이면 행정처는 어느 당시의 법에 따라야 돼? 신청 당시 법이야? 처분 당시의 법이야? 처분 당시의 법에 따라야 되죠. 응? 다만 그래서 거기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접수에 늦추는 사이에 법이 바뀐 경우가 아닌 이상 어느 때 법 변경된 허가 기준이 이꼬로 개정된 법이고 이꼬로 처분시죠. 처분시의 법에 따라 처분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3번도 맞아요.
그다음에 4번은요. 석유 판매업 등록. 이게 주유소. 이거 대물적인 허가. 응? 따라서 어떻게 돼요? 대물적 허가면 전 업자의 여러 가지 석유 판매와 관련된 권리 의무가 양수인에게 다 승계되니까 전 업자의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문제 전혀 없네? 따라서 2번을 답으로 해야 된다. 2번이 틀린 이유는 항상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법이 정한 허가 요건을 가졌다면, 충족했다면 허가해줘야 되는다. 항상이 빠졌다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 근데 항상이 들어가요. 단 허가를 해주면 안 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그때는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를 전혀 고려 안 한 거죠. 그러니까 2번을 답을 해야 돼요. 네, 문제 6번. 허가 틀린 거 오르래. 공무원에서 허가만 두 문제나 냈네요. 그래. 자, 2번을 먼저 봐. 산림훼손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금지 제한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런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근데 무슨 나라에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즉 허가를 하면 안 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응? 2번 문제 없어요. 2번 5. 3번. 자, 어업에 관한 허가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허가 유력. 그치, 유효기간 지나면 당연히 허가 유력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만료됐대. 그럼 유효기간이 만료됐으면 어떻게 돼? 종전허가는 소멸된 거고, 두 번째 줄에 재차 허가를 받게 되면 갱신된 거야? 그건 새로운 허가죠. 응? 유효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종전허가가 연장될 수는 없는 겁니다. 종전허가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아마 다시 허가를, 재차 허가를 또 받게 된다면 그 재차 허가는 새로운 허가를 내준 거고, 종전허가가 연장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허가 기간이 갱신되어 종전의 억압 허가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명확히 틀렸습니다. 3번 명확히 틀렸어요. 응? 4번은요? 4번은 뭐야? 요 허가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를 허가 받지 않고 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 행위가 처벌 대상은 되지만 그 무허가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배웠지? 그러면 4번은 어때? 맞는 얘기가 된 거지. 응?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명확히 틀렸고요. 1번은, 자, 1번은 아마 저기 거야. 저 행정기본법 기준일 텐데, 허가 기준이 이제 바뀌었나 봐. 그래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 허가 기준이 존속될 것이라고 국민이 믿었는데, 신뢰한 게 개정된 허가 기준을 적용해야 될 공익상 필요성보다 더 보호해줄 가치가 크다고 인정될 때는 국민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개정된 허가 기준의 적용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 뭐 그런 정도. 응? 자, 정답은 3번 명확히 들었고요. 7번은, 야, 가만히 이름 자체도 길어, 그죠? 질문 자체가 길어. 근데 질문에 가만히 보면 뭐가 나왔어? 그렇지, 인허가 의제. 뭐 하나를 주된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이 있대. 인허가 의제. 그럼 박스 안에 보자. 인허가 의제 틀린 거 오르라는 거예요. 기억법. 국방부 장관의, 여기서 승인이 아마 주된 허가에 해당하는 거다.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하나 있게 되면 관련 기관장이 하는 관련된 인허가 등 다 인허가 된 것으로 간주해 준다. 규정이 있으니까. 기억 5.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관계기관장과 사전에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해 관련 인허가가 다 된 거로 의제해 줍니다. 응? 그죠? 미리 사전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니은도 문제가 없네요.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 디귿은 뭐야? 그러면 인허가 의제가 있게 되면 인허가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법이 정한 절차나 요건 심사가 배제되는 시적이 다 절차나 요건 심사가 다 배제됩니까? 이거 틀렸지, 디귿번. 응? 절차는 안 거쳐도 돼요. 주된 허가에 정해진 절차만 거치면 되니까 그거는 안 거쳐도 되죠. 그런데 그 요건 심사, 그러니까 관련된 인허가에 관해서 정해놓은 그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는 해야 되죠. 그거 실체적 요건 못 갖췄으면 주된 허가도 내주면 안 되게 되잖아. 근데 여기 보면 요건 심사까지 다 배제된대. 그게 틀린 거야. 절차는 안 거쳐도 돼요. 절차는 심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건 심사는 배제되지 않습니다. 응? 디귿 틀렸어요. 리을은요, 의제가 있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인허가 의제의 효과가 인정되더라도 인허가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법이 정한 절차나 요건 심사가 배제된 실체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응? 이것도 틀렸어요. 왜? 절차는 배제되는 효과가 생기거든. 응? 예. 옳은 걸 모두 모아놓은 거. 우선 기역은 들어갑니다. 기역은 옳아요. 니은도 옳은데 답지에 기역 니은 없네. 이상하지 않아? 기억하고 니은하고 뭐가 맞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기역은 토지 군사 문제를 뭐라고 질문을 건축물 건축과 토지 형질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사시설 실시 계획에 대해서 정해놓은 법률은 그 실시 계획에 대해서 국방부장의 승인을 비롯하여 관련된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기업권의 아니 관련된 다른 인허가 관련 법이 정한 기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말고 다른 인허가를 관장하는 다른 기관에 그죠? 과 미리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의제된 효과가 발생하죠. 기억은 틀림없습니다. 오브라요. 니은번.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다른 관계행정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 관련된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는 니은도 문제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이거 해석을 해보면요 약간 그 틀리게 말하고 싶은데 이게 기억은 관계행정의 장애 인양은 약간 수직적인 거고 이해는 서로의 관계에 협의하는 건데 사실 책에 들어가다 보면은 기억보다는 이윤화에 좀 맞는 상황이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게 돼 있고 협의를 거친 사항에 한해 그 인허가가 된 것으로 의제해 주는 거예요. 응? 협의를 완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 의제된 효과가 안 생겨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기억하고 니은하고 문제가 없어요. 일단 내 기준으로는 자 디귿은 법이 정한 절차나 요건 심사가 배제되는 거 아닙니다. 응? 그런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고 또 리을번도 똑같은 디귿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는 또 심사가 끝에 가서 발생하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틀린 게 결국 절차는 다 거친 거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 관계된 다른 법이 정한 절차는 안 거쳐도 돼요. 그거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심사 필요가 없어요. 주된 허가 담당하는 기관이 다른 인허가 의제되는 다른 법이 정한 그 요건, 인허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췄느냐 절차 빼고 나머지 요건들 갖췄느냐 이거는 심사해야 돼요. 주된 허가를 담당하는 국방부 장관이. 그러니까 인허가 사항과 관련한 해당 법령이 정한 절차나 요건 심사가 배제되는 실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절차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다른 법이 정한 절차는 안 거쳐도 되니까 그 절차 거쳤는지 심사는 배제됩니다. 요건 갖췄는지 심사 그거가 배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귿도 리을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기억하고 니은이 짝지어져야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기억 니은이 답지에 없어. 이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좀 더 확인해보고 연구해서 여러분들 알려줄게요. 자, 8번은 옳은 거 오르래요. 1번은 너무 쉽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특허다. 재량행위다. 2번 토지거래 허가는 그거 일본에 강학상 그렇네요.
그죠? 다 맞고 강학성의 허가에 해당합니다. 요것 때문에 드렸구나. 특허라고 해야 돼. 특허. 그거만 허가만 특허로 고치면 맞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재량행위 다 맞습니다. 잘 찾았어요. 네. 자, 1번 X. 2번은 토지거래 허가는 내용이 틀렸네요. 거래를 다 금지시켜 놓고 일정한 요건 갖추면 거래를 허용하는 허가도 아니고 특허도 아닙니다. 인가죠, 인가. 응? 근데 벌써 거래를 자유를 금지시키고 요건을 갖춘 경우 금지를 해제하여 계약 체결해서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이런 행위는 또 허가야. 내용적으로. 근데 또 특허라고 했으니까 또 틀렸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순 뻥인 거야. 다 거짓말만 써놨어. 그죠? 토지거래 허가는 인가입니다. 인가. 근데 여기에 허가고 두 번째 주 끝에까지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이런 내용의 행위라면 강학상 허가라고 해야 된다. 그래야 그 뒷말이라도 맞는 거지. 근데 거기다 특허라고 하니까 이 특허하고 앞에 설명은 또 맞지 않는 거야. 그게 문장 전체가 틀렸어. 그냥 토지거래 허가는 인가다. 다 틀렸고요. 3번은 개인 택시 면허 첫째 줄 특정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로서 재량행위고, 그죠? 그 다음에 면허 발급할지 여부 심사할 때는 뭐야? 두 번째, 신청이 면허 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한다니 명백한 해도 이를 제외시켜 면허 거부를 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된다. 이거는 뭐 내용상 문제가 없는데 아무리 재량행위라도 어떻게 돼? 재량권에 한계가 있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개인 택시 면허는 특허로서 재량행위고, 근데 재량행위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를 한다면 위법으로 인정된다는 논리죠. 3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응? 명백히 면허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될 우선순위자에 해당하는데 명백한데도 제외시켜서 면허를 거부를 했다면 재량권을 하자 있게 행사한 거죠.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4번은 그냥 첫째 끝에 가면 뭐야?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표현은 인가지만 뭐라고? 특허.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설권적 처분이다. 이게 판례 아니에요? 특허. 근데 뭐라고 나왔어?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 설립하게 돼 보충행위, 이게 인가라는 말입니다. 인가의 성질을 갖는 거 아니라는 거죠. 정답은 3번 눌러놓고 9번은 인허가 의제를 물어봤습니다. 인허가 의제. 자, 1번. 어떤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게 되면 B 법률에 의한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즉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둔 경우에 주된 인허가가 있더라도 B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다 인허가 된 것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죠. 그죠? 따라서 1번 O. 그 다음에 2번은 뭐겠어? 절차는 주된 허가에 정해진 절차 하나만 거치면 되지 의제되는 인허가 관련 절차까지 거칠 필요는 없다. 2번도. 그 다음에 3번. 자, 첫째 끝에 무슨 주된 사업 시행 승인을 할 때 모든 인허가 의제 사항에 대해서 다 사전협의를 다 거쳐야 될 필요는 없고, 그 중에 뭐 미리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만도 인허가 의제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 시행 승인 후 인허가 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치면 그때 인허가 의제. 그치? 그때만. 그때까지는 인허가 의제가 효과는 안 생기지만 나중에 그걸 조건으로 해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조건부 인허가 의제 효과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3번도 문제 없고 4번은 아까 공부했네. 건축 불허가 처분이 이제 주된 허가 거부 처분입니다. 주된 허가 거부하면서 왜 거부하냐? 건축 불허가 사유만 있는 게 아니라 의제되는 성질 변경 허가 요건 못 갖췄다 해가지고 그거를 함께 제시한 경우 상대방은 뭘 갖고 싸워야 돼? 주된 허가 거부인 건축 불허가 처분만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지, 그거와 별개로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는. 따라서 상대방이 별개로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에 대한 쟁송을 제기하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3번, 4번도 5번은
이른바 부분 인허가 의제의 경우 주된 인허가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음을 다투고자 할 때 의제된 인허가 5번 어때? 응? 이게 정답. 응? 의제된 인허가만 따로 떼서 분리해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죠. 응? 근데 두 번째 줄에 의제된 인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게 아니라 주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돼. 반대로 설명해야 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하지 주된 인허가의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은 틀린 거. 행정이. 이제 순경시험에서는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빠졌는데 다만 실제 순경시험 문제는 행정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들어가 있긴 한데 대신에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이라는 게 있어.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 그래서 일반 순경 시험은 제일 낮은 계급인 순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지만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에 합격을 하고 1년 동안 교육받고 나면 경위로 발령이 나요. 응? 그런 이제 말하면 중간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이제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올해부터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10번 틀린 거 1번 맞나요? 뭐가 힌트야? 종전 허가 유효기간 지났대. 지나서 뭐 신청했대? 기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대. 그럼 뭐로 봐야 돼?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봐야 된다. 응? 그러니까 중간에 말 빼고 핵심만 다 넣잖아. 핵심만 다 찾아서 연결하면 끝나는 거야. 1번은. 2번은 석유 판매 허가, 대물적 허가. 그럼 뭐야? 뭐 권리 의무 이런 게 다 권리 의무 책임이 다 승계되는 거지? 그러니까 5. 그지? 3번은 자, 과거에 2번은 옛날 법 이름이 석유사업법이고 최근 개정된 법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 자, 이 법에 따르면 사업정지, 영업정지 처분하는 것은 새로운 업자에게 승계되며, 응? 근데 새로운 업자가 승계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은 아니라 마찬가지다가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 승계하는 업자를 우리 소위 양수인이라고 하잖아. 양수인이 종전업자가 법 위반 사실이 있다는 걸 몰랐고 모르고 인수했다 이런 걸 증명을 하면 이제 그 양도인 전업자의 책임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응?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인수한 자가 억울하게 잘 모르고 인수한 경우가 있잖아.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하는 게 좀 가혹하다 비판이 많아서 개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그 앞에 원칙적으로 승계되는 거 이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다만 그 승계할 때 그 승계하는 자가 인수하는 자가 그 앞선 업자가 무슨 이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 사실이 있다는 거 아니면 뭐 영업정지 받을 위반 사실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는 걸 증명을 하면 제재할 수 없다라고 새로 법 규정이 도입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마찬가지다. X. 그 다음에 3번 답이고 4번은 아까 공부했지. 허가를 내주는데 성질상 부당한 게 짧은 기한을 붙였다면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그 허가의 자체 존속기간을 정한 게 아니라 허가 내준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다. 응? 그래서 첫째 끝에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를 내줄 때 붙인 조건을 존속시키는 기간으로 보아. 그 허가 조건 1년 동안 붙인다 그러면 1년 될 때마다 허가 조건을 개정하면서 계속 허가를 연장해 주려는 취지로 붙인 거라고 해석해야 된다. 응? 했죠? 정답은 3번이었어요. 3번. 네. 공부하고 8번은 내가 좀 더 연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내용별로 분류할 때 준법률행위적 행정위 중 확인행위, 공정위, 통지, 수령위 간단히 하고 시험에 거의 매 시험마다 나오는 행정행위 부관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행정위 효력 발생 요건 이 부분으로 진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수고했습니다.